저희가 매년 워크숍에서 발표 드리고 있는 저희 센터의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워크숍 진행하고 발표를 진행할 때마다 거듭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센터에서 이제 위탁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시의 시책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관련된 관점을 시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 사업에 대한 중점을 맞췄고 해당하는 성과는 저희 센터에서 주로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보건과 그리고 의료, 소방 선생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같이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개요부터 그리고 시행 계획, 주요 사업 내용, 그리고 향후 주요 추진 계획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센터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서 내용을 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국립중앙원장님 직속 조직으로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16개의 팀과 3개의 실 그리고 17개 응급의료 지원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응급의료 지원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라서 지역에 이제 파견을 내려와서 응급의료에 대한 법정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른 지원센터들보다 굉장히 조금 늦은 시기에 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종센터는 2017년에 세종시청에 이제 응급의료 지원센터를 신설을 하게 되었고 2024년에는 저희가 응급의료 지원단 사업 운영 사업을 위탁을 받게 되면서 해당하는 사업이 법정 업무 외에 위탁 사업 3개의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업무 수행 체계를 보시면은 저희들이 세종시로부터 이제 관련된 위탁 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이 업무를 항상 소개를 드릴 때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시행 계획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센터에서는 세종시의 응급의료 사업을 도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응급의료에 대한 사업은 매년 응급의료 시행 계획으로 인한 심의를 통해서 심의를 받고 그 사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관련 법률은 제13조의 3에 따라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역 응급의료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응급의료 시행 계획의 가이드라인이 신설돼서 내려온 상태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응급의료에 관한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고요. 현장 이송 단계, 그리고 병원 단계, 그리고 응급의료 기반 단계, 재난의료 대비 대응 단계에 맞춰서 저희들의 시에서는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지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각 단계별로 중점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목표를 수립해서 어떤 성과를 가지고 가겠다라는 기타 등등의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행정 복합도시로 출범을 하게 돼서 현재 지금 14개의 법정동과 그리고 그리고 읍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장 항상 그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타 시도 대비해서 세종시는 굉장히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관내 자원이 부족해서 인접해 있는 충북, 충남, 대전의 응급의료 자원을 일부 위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응급의료 계획을 수립하고자 북부권역 그리고 동부권역, 남부권역으로 나눠서 천안과 인접해 있는 북부 그리고 조치원에 소속되어 있는 청주 지역과 인접해 있는 동부권역, 그리고 대전과 인접해 있는 남부권역, 이렇게 3개의 진료권역을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매년 그 업무를 수행을 할 때 가능하면은 어떤 사업이든 가능한 지표를 해놓고 주요 지표에 따라서 연도별로 추이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지표는 관내 수용률과 그리고 발병 후 최종 치료 제공 소요 시간,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응급의료 협의체부터 관련된 사업들을 기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을 법정 업무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센터는 27조의 법률에 따라서 각종 정보의 관리 제공, 교육 훈련, 업무 조정, 그리고 질량상 활동, 그리고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응급의료 지원 업무까지 이런 법정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사업 중에 첫 번째 사업은 이제 AED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슈도가 좀 높아지고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AED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작년과는 조금 더 다르게 7개의 지원센터가 같이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대한 사업 운영을 같이 동시에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울, 대구, 그리고 인천, 대전, 울산, 그리고 세종, 충남 이렇게 7개 응급의료 지원센터가 합동으로 사업 계획을 구축하고 그 관련된 사업들을 운영하면서 결과를 공유하는 그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첫 번째로 목표로 뒀던 거는 지역 안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을 개선해야 될지를 사실상 잘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목표로 뒀던 거는 우리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심장 충격기에 대한 문제점과 그리고 전월 대비 현월로 어떻게 데이터들이 달라지고 있고 그 데이터에 잘못된 부분이나 오류 사항들이 있다면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월별 현황 데이터 분석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전국 데이터와 함께 전월 대비 현월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좀 잘 보실 수 있도록 데이터를 분석해서 환류를 드리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세종시는 신중년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사업에 의존해서 전수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하는 사업은 50세부터 70세 미만까지 이제 경력자 분들이 사회에서 은퇴하시고 해당하는 일자리를 찾으셔서 관련된 사업에서 일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운영을 했었었는데요. 저희들이 2024년에는 예산 문제로 이제 사업이 중단하게 되면서 관련된 사업을 현재 지금 응급의료 지원센터의 응급의료 지원단 운영 사업으로 가져와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점검원 두 분을 이렇게 채용을 해서 해당하는 점검원 분들이 현장에 AED가 설치되어 있는 설치기관을 방문하셔갖고 자동심장 충격기의 정상 작동 여부나 소모품에 대한 유효기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장비 사용 방법을 잘 모르신다면은 사용 방법도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자가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교육까지도 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가지고 오게 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분들께 이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을 해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투명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조금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센터의 지원을 좀 많이 받아서 왈라라는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휴대폰 GPS를 통해서 현장 위치를 잡고 현장 위치에 대한 부분이 AED의 설치 장소와 함께 실제로 그 점검원이 현장에서 점검을 수행했다라는 증빙 자료까지 될 수 있도록 해당하는 플랫폼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해당하는 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나 그리고 소모품 유효 기간에 대한 데이터나 실제 제조 번호들 이런 것들까지도 현장에서 바로 기입하고 저희들은 기입된 정보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지도로 표출될 수 있도록 관련된 플랫폼을 유지하는 부분을 연동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로커 스튜디오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게 됐던 이유는 우리 지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AED가 어디 지역에 분포도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어디 지역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한 상태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실시간 점검하는 내역들이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관리점검 매뉴얼이라고 해서 저희가 매년 개정해서 관리기관에 보내드리고 있고 관련된 목표는 이제 자가점검률을 조금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목표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쉽지 않은 게 설치 기간 중에서도 실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기타적으로 인사이동이 잦은 기간 같은 경우는 자가점검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튜토리얼 가이드나 그리고 관리점검 매뉴얼이나 이런 기타 증빙 자료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배포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지역 사업 중에서 좀 가장 AED 사업 중 가장 힘을 많이 좀 들였던 부분은 좀 지역 사회에서 인식을 좀 개선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을 좀 지금부터 지속을 해보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로 뒀던 홍보 대상은 관내 공공청사, 청사라든지 그리고 정류장 그리고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보가 가능한 송출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무료로 홍보가 가능한 곳을 무료로 송출을 진행을 하고 유료에 대한 부분은 아파트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모니터로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이나 관리 방법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은 이 해당하는 인천센터 선생님께서 직접 본인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만들어 주신 부분이라 실제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모될 수 있는 홍보 영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예산을 절약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세종센터에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몇 회 교육을 진행을 했다, 몇 번의 사업비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다 이런 형태보다는 실질적으로 주요 지표가 어떻게 되고 해당하는 지표가 연도별로 우리가 사업을 수행을 했을 때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고 우리의 사업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어서 효용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증명하기 위한 주요 지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ED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율과 그리고 자가점검률 그리고 세월과 인트라넷의 데이터 매칭률을 주요 지표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좀 향상률이 조금 더딘 부분도 있지만 계속해서 노력해서 조금 더 높은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목표를 세우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내 구급차 같은 경우는 세종시가 타 지역 대비 굉장히 구급차 수가 적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점검 위반율이나 민간 이송업체 같은 경우도 저희는 한 개의 업체밖에 없어서 굉장히 그래도 협의가 좀 잘 되고 크게 문제 없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관내 의학기관 같은 경우도 대전에 비해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작은 숫자의 의학기관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로 두고 있는 부분은 이 의학기관 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운영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때 저희 시스템에 스스로 접속하셔서 자가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갱신 부분을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장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2022년에 18%의 자가점검, 자발갱신이 있었는데 23년도에는 21%, 그래서 큰 목표치를 달성을 하진 못했지만 꾸준히 자가갱신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나 관련된 사용 방법들을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 저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보건의료 심각단계 비상진료 시스템 운영이나 그리고 명절이나 추석, 설에 비상진료 시스템 운영하는 정보로 기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는 저희 세종시 보건소에서 굉장히 협조를 많이 도움을 주고 계셔서 저희들이 관내 의학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1년에 한 번씩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관계로 생각보다는 굉장히 크게 데이터에 대한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관리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발갱신율을 제일 목표로 두고 있는데 굉장히 낮은 수치에서 올라가고는 있지만 많이 더딘 수치로 향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업무 조정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연에 한 번씩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1년에 2번씩 해야 된다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부분을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반기에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 심의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이송지침과 수용곤란 고지관리 지침에 대한 심의를 11월에 진행할 계획을 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지역응급의료 협의체가 올해는 가장 이슈사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급환자가 적정 시간 내에 적정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주요 응급의료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해결 방법을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골자입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2019년에 발생했었던 임산부 사망사고 이후에 이송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사전에 좀 꽤 오래전부터 이 협의체에 대한 부분을 운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응급의료 이송협의체를 24년도부터 지역응급의료 협의체로 확대 개편을 하고 대표자 협의체와 실무자 협의체로 구분하여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3년도에는 이송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연간 4번의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24년도는 현재 5차 회의까지 진행을 했고 마지막 11월에 6차 회의를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협의체를 진행을 했을 때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들은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힘드니 서로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나기가 너무 쉬워서 저희들은 응급의료 이송협의체를 처음에 구축을 할 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논의를 좀 해보자라는 것을 목표로 뒀습니다. 그래서 소방에서도 굉장히 많은 협조를 해주고 계시고, 만약 굉장히 고생스럽지만 우리 세종충남대병원과 NK병원에서도 실제 수작업으로 카운트를 진행을 하면서까지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협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급신고 세부 현황이나 다소사상자 사고 관련 세부 현황, 관내 간의 이송 현황, 그리고 심정지 환자가 연령별 세부적으로 어떻게 관내 이송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병원 전 단계에서 이송 지연 환자가 생겼다면은 어떤 사유 때문에 이송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지, 병원 단계에서는 저희가 119 구급대에서 이송 요청을 했을 때 충북, 충남, 대전, 세종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송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지, 해당하는 건을 병원에서 미수용을 했을 때 어떤 사유로 미수용을 하고 있는지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전년도 그리고 전분기 대비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 송분석 팀장님이나 저희 유승 센터장님께서 자세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그냥 관리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고 내용을 좀 스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관내와 관외 이송 현황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저희들의 목표는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중증응급 환자들은 빠르게 수용하고, 해결할 수 없는 환자들은 적정 병원으로 빠르게 관외로 유출하자라는 목표를 갖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세종충남대병원이 생기고 나서는 약 70% 중반대의 관내 이송 현황을 퍼센테이지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연간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관외로 유출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이 환자들이 근거리 이송으로 인해서 관외 유출이 됐는지, 아니면 관내에서 이 심정지 환자를 받지 못했을 때
그런 문제점은 또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데이터로 비교를 해서 데이터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데이터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우리의 노력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도 이렇게 응급실 수용 환자 연령별 세부 현황을 매번 분기마다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고 계시고요. 감사히 저희는 그 데이터를 취합해서 우리 씨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19 구급대가 이송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미수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 역시도 NK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월에 한 번씩 배우 진료과 현황 역시도 이렇게 환류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크게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병원의 배우 진료과가 월별로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방에 조금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해당하는 배우 진료과 현황을 저희가 월별로 환류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결과 지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내 수용률과 심정지 환자에 대한 관내 수용률을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데이터 분석과 환류를 분기별로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역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황 보고서 역시도 오늘 책자를 나눠드렸었고 저희 유승센터장님께서 발표를 진행을 해주셨던 연간 현황 보고서도 매년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현황 보고서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남, 울산 그리고 대구 지원센터의 연구원 선생님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현황 보고서들을 연에 한 번씩 이렇게 발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계획 수립과 매뉴얼 개발 개정 그리고 모니터링과 그리고 현황 분석 보고서에 대한 부분도 주요 지표로 잡아서 연도별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 같은 경우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사업과 연장선이지만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다 보니 권역팀에 또 없고 저희는 현장응급의료소를 운영할 수 있는 재난의료 지원 차량도 부재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당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세종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지역팀넷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시지만 지역팀넷의 유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주고 그런 노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도 신속대응반을 타 지역처럼 한 번 지정을 받고 꽤 오랜 시간 신속대응반으로 활동하는 그런 체계에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월별로 신속대응반이 이제 교체되는 당직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신속대응반에 대한 역할과 업무에 대한 숙지가 굉장히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해당하는 재난체계를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중앙에서 유지하고 있는 중앙응급으로 상황실 방과 별도로 세종만의 별도의 상황방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상황이 생겼을 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팀의 팀을 3개 팀 15명이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연에 2번씩 물품이나 그리고 교육훈련에 대한 부분 역시도 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힘드신 와중에도 저희가 올해 진행했었던 재난의료 대응체계 강화 교육도 참석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연에 104명의 교육생을 무사히 교육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해서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결과 지표로는 저희가 재난의료 협의체 운영, 비상대응 매뉴얼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요 지표로 잡고 있고요. 전년도 대비 조금 달라졌던 거는 올해는 예산 문제로 합동 부시훈련을 저희가 별도로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해당하는 부분 역시도 합동 훈련을 진행을 해서 24년도 지표에 나와 있지 않은 현장 대응에 대한 지표 부분도 25년에는 대응 부분을 채워 넣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 주요 추진 계획으로 좀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의 연장선입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 자체적인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있는 합동 워크숍도 이렇게 계획했던 사전의 사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워크숍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좀 오늘을 계기로 이따 오후 순서에 마련되어 있는 저희 유인술 센터장님과 유승 센터장님의 종합 토론을 통해서도 조금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첫 걸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역 내에서 고민하던 것들이 조금 더 발판을 넓혀서 충청권 안에서 응급의료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조금 더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첫 걸음이 이 합동 워크숍에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오늘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